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전에 주택을 어떨 때 구입을 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약 95% 가까이 차지하는 분들이 실거주 목적과 또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주택을 구입한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국토연구원 자료였었는데요. 오늘은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왜 투자할까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업무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주거용 오피스텔도 많이 나오지만 최근 주택가격 중에 아파트가 워낙 크게 오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가 매매량이 오히려 아파트보다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덩달아 구입이 활발해졌었는데요. 단지 좀 말씀드리는 게,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시세와 상관없으니까 내가 편히 살 곳만 있으면 된다는 실거주 목적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도 주택을 구입하다 보면 주택을 구입한 후부터는 시세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단점을 말씀드려보면, 아무래도 오피스텔 구입자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에 있다 보니까요, 상업, 업무시설이 가까워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편할 겁니다. 직장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가 워낙 비싸다 보면 오피스텔로도 구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점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월세 수익으로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거주 목적이거나, 아니면 월세 수익을 원할 때 오피스텔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본인이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임대료 주면서 월세도 아니고 전세로 줬다면 오피스텔을 왜 구입했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세 차익이 아파트나 단독이나 다세대 대비해서도 시세 차익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대표적으로 말하면 아파트든 연립이든 다세대든 다가구든 단독이든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건축 수요가 일어나면서 땅 지분 대비해서 건물은 낡았지만 땅값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난 재건축 연한이 가까워진 노후 주택을 투자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데요. 오피스텔의 단점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너무 적습니다. 단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가구 같은 경우야 당연히 대지가 크고요.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대지 지분이 넓은 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건축을 추진할 때 이론점이 있을 텐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워낙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려보면, 최근에 분양하는 오피스텔들을 보면 아파트가 30평이라고 그러면 대지 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평 중반대 이상은 되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3, 4평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대지 지분이 작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건축 기대감이 별로 없고요. 또한 건물도 낡기 때문에 매매 시세 차익 같은 경우는 일반 부동산 대비해서는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얻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가 워낙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오피스텔로 전세를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는 많지만 전세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전세가가 높다 보니까 매매가를 추월하는 깡통 전세도 생기고도 있는데요. KB부동산 월간 오피스텔 통계들을 보면요, KB부동산 6월 오피스텔 통계들을 보면 오피스텔 평균 전세값이요, 아파트와 대비 한번 말씀드려보면 서울 평균이요 2억 3,160만원입니다. 경기는 2억 1,746만원, 인천은 1억 3,902만원입니다. 그와 반면에서 아파트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서울이 6억 7,792만원, 경기는 3억 9,206만원, 인천은 3억 3,104만원 형성되면서
그만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세로 있다 그러면은 비싼 가격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전세가율만 봐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50%가 안 되는 전세가율이 있는 반면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60, 70에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80이 넘어가면서 깡통 전세가 생기면서 역전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 게, 전세가율이 워낙 높다 보면 나중에 매매가보다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 전세가 생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전세값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아파트 대비 오피스텔 전세가율이 아무리 높다 해도 그만큼 저렴하고 또한 업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위치도 나름 괜찮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하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월세 수익이나 아니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본인이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임대를 줬을 때도요, 월세를 주는 게 아니라 전세를 준다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투자 메리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